속도내는 제3지대 이준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하시려고 했던 그 얘기도 이준석이랑 지금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원래 그 채널A 라이브 나갔을 때 두 번째 주제가 이준석 신당이었어요. 네, 근데 이준석과 이낙연의 제3지대 신당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네. 멘트를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못했습니다. 저도 네. 한 2시간 분량을 준비했었죠, 거의. 그럼요. 근데 네. 그걸 못했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아침에 무슨 뉴스가 이제 터져 나온 거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김경률 그게 되게 컸고 그리고 거기서도 못 다룬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최강욱 있잖아요. 최강욱. 최강욱이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형사고소고 네. 민사소송에서 이미 이제 이동재 기자한테 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최강욱 이거 얘기해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채널A 사건 터졌을 때 최강욱이 그 그러니까 최강욱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지. 그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아니야. 이동재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우리 나머지 그냥 네가 말만 하면 우리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에 썼죠. 그게 녹취록에 또 있지도 않은 얘기였고 이거는 의도적인 거야. 근데 의도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김어준 방송을 비롯해서 정말 숱하게 변주되고 이 트위터 이 원문이 좌파 사이트에 겁나 난리가 났죠. 돌았고 네이버 네. 댓글에도 이게 계속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그래서 인격 살인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는 나는 총선은 상관없다. 나는 그냥 단지 신라젠 주가 조작이 알고 싶다. 거기 유시민이 관여했는지 이게 알고 싶다고 한 거를 최강욱이 이거를 갖고 김어준하고 같이 협잡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1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왔어. 그렇죠.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1심에서 이번에. 무죄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최강욱 이런 건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무죄 받았다고 막 그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거들먹거리고 난리 나는 났죠.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잘못된 말이고 이게 잘못된 말이긴 한데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 이런 게 비방할 의도가 아니었으면 이게 진짜 막 개 같은 진짜 난 판결이었습니다. 난 그 1심 판사는 네. 정말 역사에 남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 나왔어요. 사실 이것도 부족하지. 왜냐하면 인격 살인한 거에 비하면은 사실 이거는 거의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뭐 갑자기 최강욱 얘기가 튀어나오긴 했습니다만 1심이랑 2심이랑 너무 지금 극명하게 다른 판결이 나와가지고 네.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1심도 무죄가 나올 게 아니라 최소한 벌금 얼마는 나왔어야 되는 그럼. 것인데 벌금의 정도 차이는 좀 있더라도 네. 같은 지금 사법부에서 사법부라고 하는 한 틀 속에서 어떤 판사 같은 경우는 무죄 선고를 내버리고 네. 다른 판사 같은 경우는 이게 명예훼손 모욕죄 같이 해서 1,000만 원 벌금이면 꽤 그래도 세게 나온 거거든요. 모욕죄 그렇죠. 치고는. 그렇긴 하죠.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놓고 봤을 때 사포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봐봐요. 네. 보복 운전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동재를 죽일 놈을 만들어 놓고는 그게 5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그 당시 최강욱은 더구나 국회의원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국회의원은 아니었구나. 국회의원 되기 직전의 신분이었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놈이었는데 네. 총선 출마를 앞둔 놈. 그런 놈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권의 핵심 인사가 그런 식의 사람을 일반 기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고 실제로 이동재 기자가 그로 인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피해를 보고 구속까지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모든 발단이 그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무죄가 선언될 수 있냐고. 이거는 그렇죠.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판사는 그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이준석 신당에 대한 그 얘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교수님. 네. 이준석. 이준석 신당이 이제 호남에서 뭐 지지율 잠식하니 뭐냐 그래도 그게 있잖아요. 여론조사는 그냥 해주는 거고. 이게 호남 분들은 아직도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내 이준석 신당 응원하면은 국민의힘이 손해보겠지. 아 신난다. 나는 이준석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근데 막상 선거 때 되잖아. 안 찍어. 되게 재밌는 게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지역이 호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인 지역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는 것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고 아까 전에 그 어제 방송에서도 교수님이 이제 그 빨대왕에서 짤도 공개를 하셨습니다만 이준석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진짜 폭주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걸고 넘어지기 위해 가지고 던킨도너츠 가지고도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1992 티셔츠도 뭐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던킨도너츠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의 집에서 그 청사까지에도 던킨도너츠가 있었고 애당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집에서 오면서 샀던 게 아니라 서울역에서 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장해찬 최고가 직접 한동훈 위원장이 던킨도너츠 사는 그 사진까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지금 확인이 된 상태인데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
이준석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김현정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사과할 필요 없겠다. 사과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망나니도 이런 개망나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네. 보수 정당에 몸담았지만 그의 DNA는 좌파의 DNA인 거죠. 좌파. 는 절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좌파고요. 이준석이 제가 기억하기로 딱 사과 비슷한 걸 한 적은 뭐냐면 그 안철수 의원한테 문재인한테도 90도 인사하면서 사과했었잖아요. 안철수한테 욕을 했을 때 약간 좀 비속어를 썼을 때 그래갖고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건 사과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묻고 싶은 거야. 이준석은 청년 정치인이고 그리고 이제 신당을 만든다는 거는 뭐냐면 기존 정당이 뭐 구태에 쩔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새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신당을 되게 만들어. 그래야 신당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 신당에서 하는 짓거리가 한동훈 위원장 커피 그거 조작이다, 뭐 이미지 조작이다. 스토킹하는 거죠, 완전. 이런 식의 이게 새정치, 이게 말하는 새정치냐고. 이딴 놈하고 무슨 새정치를 하냐고. 그러니까 더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1년 7개월 전의 일이잖아. 그렇죠. 그걸 2022년도 5월달 얘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뭔가를 깔만한 걸 찾기 위해서 아마 최신순부터 계속 찾았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찾아서 1년 7개월치를 찾아서 찾은 게 그거야. 너무 소름이 끼치잖아. 신당 아니 얘는 그러니까 정말 얘가 신당을 만들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당 그러니까 총선 출마만 해도 이거 굉장히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 이거. 그렇죠. 근데 얼마 바쁘겠습니까? 신당을 만든다는 애가 총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는 놈이 저기서 라디오 나오고 SNS 하고 그 한동훈 위원장 갖고 시비 걸고 안 죽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총선 전략이 한동훈 까서 뭔가 지지를 얻겠다는 그런 거야. 자기 몸집 부풀리겠다 뭐 이거죠. 네. 이미 많이 부풀러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봤자 펜코에서마저 이제 이준석을 스스로 손절하는 분위기라고요. 너무 허접하잖아. 펜코가 이준석을 손절하게 되면은 이준석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일 겁니다. 사실상 이준석한테 이런 관심종자들이 관심이 없으면 진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데 네. 유일하게 이준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펜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펜코조차도 이준석한테 등을 돌린다. 네. 이야. 근데 지금 이게 이것도 얘기해야지. 네,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네. 이것도 후토크인데 네. 제가 이제 어제 이것이 정치사에서 내가 계속 갑질만 하다가 분위기도 안 좋고 울적해갖고 나도 계속 덩달아 울적해졌어. 이렇게 제가 이제 무슨 삽질 하셔야 되겠어요? 네? 무슨 삽질을? 아니 그러니까 말도 잘 같은데. 못했는데 거기 이제 네. 제가 그랬고 남들은 뭐라고 평가하나 이제 그 유튜브를 잠깐 켜서 댓글을 봤어요. 했더니 서민 교수 왜 이렇게 안 웃기냐 그게 있어갖고 바로 껐단 말이야. 그런데 귀엽다라는 반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 외모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그 중에서 남들이 이제 저에게 좋게 평가한 말이 뭐냐면 이낙연이 이준석이라는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러면 여기는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건 지옥이 아니구나. 진짜 지옥이란 게 뭔지를 이제 깨닫는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이제 잔잔한 감동을 줬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전부 이준석한테 학을 띠고 그러니까. 다 이제 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지지자인 뭐 최모 씨 같은 경우도 그분도 이준석을 손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준석은 보면은 나중에 이제 천하용인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뿔뿔이 흩어지고 맞아요. 아니 네. 김용만 해도 김용태는 이미 나갔으니까. 그렇죠. 김용만 네. 해도 왜 그 신당에 합류하지 않을까? 그럼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준석의 앞날은 뭐 그렇고 이준석과 아마 이낙연도 그래서 손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김종인조차도 네. 낙준 연대에 대해 가지고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김종인의 얘기가 뭐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낙연이랑 그다음에 이준석 이 두 사람의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 네, 김종인은 참고로 이준석의 열렬한 옹호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까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이준석이 그냥 진짜 완전히 그냥 나가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네.